딱 저 주가 흐름의 빨간 원을 보면 누가 봐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매수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푸틴 연설의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그리고 영국인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과 S&P 500은 많은 차트 전문가들 사이에서 쌍바닥 후 반등이냐 계단식 하락이냐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 재미있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찰리 먼거가 10년 전부터 테슬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발언을 해왔고, 그러면서 알리바바와 같이 경쟁력 있고 저렴한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재 첫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온 알리바바 주가입니다. 즉 통찰력 있는 찰리 먼거도 현재 알리바바는 손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을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거기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결정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면의 검정 원에 잠시 급등한 이유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바이든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대로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4%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8% 하락한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7% 하락한 상황입니다. S&P 500은 1%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1% 하락한 상황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하락이 컸고, 오늘 특징주로 AMD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번스타인이 매수 의견을 나타내면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1.9대에 위치하며 현재 어느 정도 잠잠한 상황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푸틴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러시아 증시는 20% 급락을 보였었고, 미국 선물 역시 급락했었습니다.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에 귀속되어 있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 의존하는 주체성 없는 국가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현재 러시아 국경에 나토 군사력을 증강하며 러시아를 위협하며 전쟁을 유발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협상 조건은 향후 나토 추가 국가 가입이 없어야 하고 러시아 국경에 군사 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이 부분이 협상이 될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독립공화국으로 승인한 건데요. 과거 2014년 크림반도를 흡수했을 때와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2014년 3월 소치 올림픽 종료 직후 크림반도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현재 베이징 올림픽 후 돈바스로 진입 명령한 상황이죠. 그리고 크림 자치 공립국의 독립이 있었는데 현재 돈바스 독립을 승인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유럽, 미국이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현재 밝혀진 제재들을 살펴보면 독일이 러시아와 자국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죠. 미국 역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돈바스 지역 경제 제재를 먼저 얘기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며, 새로 가할 제재를 말하면서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준비해온 강한 경제 제재 조치와는 별개의 추가 조치라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 2시간 전쯤에 바이든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금융기관 제재 등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교적인 길은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최악으로 가지 않을 시간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재들 속에 현재 QQQ와 SPY 모두 월가의 차트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쌍바닥을 보인 후 W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계단식 하락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검정선대로 흘러오면서 1월 저점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차트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쌍바닥을 다진 후 반등을 보여주며 W의 그림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이 계단식 하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다지고 W 반등을 보여주면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은 오지 않고 그대로 반등을 바라봐야 하고, 계단식 하락을 보이게 되면 QLD와 SSO는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을 보일 겁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의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QLD 일봉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차트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RSI 수치와 빨간 원이 보일 겁니다. 현재 RSI는 대략 35 정도입니다. 그리고 RSI가 빨간 원 쪽으로 내려와서 30을 터치하면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지금 저도 너무 매수하고 싶은 상황인데 아슬아슬하게 30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 버튼을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3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살펴보면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의 전망은 거의 50bp 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현재 50bp 인상 가능성 전망은 22%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돈이 많이 풀리면서 과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슈들로 인해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보다는 낮아진 상황이고 10년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긴 유동성 프리미엄은 꽤 많이 소멸되었다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다들 실적 발표와 경제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와 경제 성장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찰리 망고의 발언 시기와 주가 움직임이 같이 나온 자료들입니다. 먼저 찰리 망고는 2012년부터 테슬라는 실패할 것이고 테슬라는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아마 찰리 망고의 생각으로는 미래성만으로 주가가 오르기에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을 듯한데요. 테슬라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만% 이상 상승해 주었죠. 아무리 세계적인 투자자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투자자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거고, 모든 투자 방법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또 찰리 몽고는 2018년부터 알리바바 투자를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첫 매수는 작년 1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첫 매수가가 260달러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매수가 150달러 정도로 보이는데요. 딱 저 주가 흐름의 빨간 원을 보면 누가 봐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매수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개인 투자자가 원칙 없이 매수를 한다면 계단식 하락장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을 때 찐 반등이라 생각하고 매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찰리 먼거를 여기서 지금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찰리 먼거도 절대 저점을 알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찰리 먼거도 알리바바에 물려있는데 과연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불안하지 않고 다음 반등을 기다릴까요? 현재 알리바바에 대한 찰리 먼거의 마인드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고 현재 꽤 오랜 시간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매수하고 싶은데 혹시 모를 계단식 하락에 대비해서 매수 욕구를 참고 있습니다. 그나마 USD가 4차 매수 타이밍 중이기에 열심히 줍줍하면서 매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다시 60일선 혹은 120일선을 터치해서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2차, 3차 매수를 완료했고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입니다. 어제까지 17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QLD와 SSO는 한 달 전에 저점에서부터 계속 매수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매수 욕구를 USD로 충족하면서 기다리니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거의 같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안 오면 지금의 가격대에서 매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QLD와 SSO는 기다리는 이유는 여기서 쌍바닥이라고 확신하고 매수했다가 2018년 미중무역 전쟁 때처럼 폭락이 오면 그때 매수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원칙을 어기고 매수하게 되면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때 2차까지만 오고 상승할 수 있는 조정장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매수를 안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뉴스에서는 두려움과 패닉세를 주었지만 3차까지도 안 오고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매수 타이밍이 온 USD만 매수하고 있고 QLD와 SSO는 원칙대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이라는 말이 있죠.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항상 기회는 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위에서 살 수도 있고 혹은 지금보다 더 아래에서 살 수도 있죠. 그걸 모르기에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QLD와 SSO는 원칙대로 기다리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우상향 종목, 적립식 장기 투자, 분할 매수,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는 거죠. 그냥 계속 보유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쓸 곳이 있을 때 쓸 만큼만 매도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질 하고 싶으실 겁니다. 과거를 보면 몇 주, 몇 달만 참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힘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향하는 곳에 투자했으니 기존의 웅줍 가족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던 종목과 투자 방법에 대해 단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1위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